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단수 이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둑을 배우게 되면 돌을 잡는 즐거움을 알게 되고, 돌을 잡기 위해서는 단수라는 그 과정을 반드시 뭔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잡고자 한다면 단수 치는 뭔가 그 기술을 뭔가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단수가, 굉장히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엄청난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불단수라고 해서, 단수를 치는 것은 나쁘다. 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좋지 않다. 그러니까, 단수의 시기와 요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나름 이제 분석하고 정리해 본 바로는 단수를 해야 되는 시기가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경우, 단수를 만들어서 돌을 잡는 경우, 이 경우는 너무 쉬우니까 대표적인 경우이겠죠. 자, 나머지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행마법 한번 보겠습니다. 붙이면은 저철하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단수되는 약점들은 뻗어야 되는데, 자, 있고, 자, 이런 모양이 되는 게 기본형입니다. 그런데 바둑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붙이면 젖히고 젖힐 때 끊어서 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막 끊어서. 자, 이때 흙이 단수를 치게 되면 망합니다. 왜 망하느냐? 잘 보시면 흙의 한 칸을 백이 똥침을 놔서 끊은 형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흙이 뭔가 백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단수를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돌이 잡혀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돌이 잡혀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거죠. 그래서 함부로 단수를 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약한 쪽을 뻗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뻗는 것이 기본 행마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뻗으면 단수 쳐서 잡을 수가 있겠죠. 나가도 이렇게 막으면 잡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뻗으면 이번엔 이렇게 단수 쳐서 축으로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막 끊었을 때 함부로 단수를 치지 말아라. 뻗는 것이 좋은 수다. 뭐 이쪽 뻗지라도 뭐 이렇게 뻗더라도 끊으면 뻗는 것이 기본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단수를 꼭 해야 되는, 만들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돌을 잡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정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걸치고 붙이고 젖혔습니다. 이때 이제 뻗는 것이 이제 기본 정석인데, 이렇게 호구 치는 것도 정석의 하나죠. 이때 백은 무조건 단수를 쳐야 됩니다. 자, 이 경우가 단수를 쳐야 되는 경우입니다. 자, 언제냐? 상대방이 있는 모양이 빈삼각 우형, 똘똘 뭉친 우형일 때는 무조건 단수를 쳐야 됩니다. 잘 보시면 흙이 이은 모양이 이쪽 돌과 뭔가 연결해서 이쪽이 비어있는 빈삼각 모양이 됐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나쁜 모양으로 유도하는 단수는 무조건 치고 본다. 이게 기본이라 기본. 자, 정석을 약간만 더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었습니다. 흙은 우형이 됐지만, 빈삼각 우형이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백돌에 한 칸을 똥침을 놓아서 뭔가 약점을 만든 모양이기 때문에 흙도 정석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렇게 뻗는 것이 이제 가장 많이 두어지는
정석입니다. 이때 흙이 여기를 끊었습니다. 자, 끊었습니다. 자, 이때 백의 입장에서는 단수를 만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이게. 네? 단수를 만들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인데, 자, 흙이 뻗는 모양이 아까 공부한 빈삼각이나 나쁜 모양의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단수 친수가 악수가 됐습니다. 절대로 단수를 치면은 안 됩니다. 대악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상대방이 단수를 만들지 못하도록 뻗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반대로 이제 흙이 단수를 친다면 빈삼각 우영이 만들어지잖아요. 빈삼각 이렇게 이쪽에, 그쵸? 그래서 이런 단수를 맞으면 안 됩니다. 빈삼각, 비어있는 삼각형. 그래서 지금은 단수를 만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수비를 하는 것이 좋은 수이다. 계속해서 흙을 한번 선수를 하고 두 점머리를 노리고 있죠. 자, 이렇게 뻗을 때 이때 단수를 쳐서 한 점을 축으로 잡고, 자, 밀어 올릴 때 여기 막으면 여기 뒷맛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늦춰서 받는 것까지가 기본 정석이 되겠습니다. 기본 정석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밀고 받을 때 잡는 것이 기본 정석인데, 이렇게 잡으면 이거는 약간 당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한 점이 잡혔습니다. 잡혔죠? 한 점이 잡혔다는 거는 흙돌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단수의 또 다른 식이 지금 설명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쪽 단수는 아주 좋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내 돌이 잡혔을 때 사석으로 이용하는 단수는 좋은 단수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석으로 이용하는 단수는 좋은 단수가 된다. 이거는 흙이 좀 당한 모양입니다. 백이 좀 기분이 좋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수 치는 것이 또 좋은 수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정석 모양을 가지고 한번 또 보겠습니다. 소목에서 자, 붙이는 수가 있습니다. 붙이고 젖힐 때 이렇게 뻗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때 이렇게 두면은 이거는 좋은 수가 아닙니다. 자, 이때 백은 뭐 여기 이렇게 뻗으면 안 됩니다. 이때는 무조건 단수를 쳐야 됩니다. 단수를 쳐야 돼요. 왜냐? 있는 모양이 빈삼각, 우영이 되기 때문에 선수로 뭔가 이득을 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뻗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올바른 행마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끊는다면은 이때는 또 단수를 치지 말고 이렇게 뻗어주는 것이 또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뻗는 것이, 왜냐면 여기 단수를 쳐봐야 이건 이제 흙돌이 빈삼각 우영이 된 것도 아니고 이 한 점만 그냥 잡히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아주 나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이렇게 뻗는 것이 좋은 수다. 계속해서 잡는다면은 이제 이쪽 단수는 사석으로 이용하는 단수니까 아주 좋은 단수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백이 성공을 거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흙의 입장에서는 절대 이렇게 두면은 안 되겠죠. 정석은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뻗는 것이 기본 정석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호구를 치는데요. 이때 이제 흙이 상변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2단 젖히는 것이 세력을 확장하는 좋은 행마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백이 어떻게 행마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를 두면 안 되죠. 뭐 이런 데를 두면요, 여기 단수를 한 방 얻어맞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아픈 단수가 됩니다. 이게
이어야 되는데 이게 똘똘 뭉친 모양이 되기 때문에 백이 아주 나쁜 겁니다. 이 자체로 선수로 흑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단수를 허용하면 안 되고요. 그 전에 여기 단수가 좋은 단수인지 아닌지를 일단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수를 치고 난 다음에 흑이 이을 텐데 있는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를 봐야 돼요. 어떻습니까? 흑이 있는 모양이 빈삼각 모양이 이루어졌죠. 여기 보시면. 그쵸? 비어있는 삼각형. 그래서 지금의 단수는 좋은 단수가 되겠습니다. 흑은 단수를 쳐서 있게 하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다음에 백이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좋은 수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는데 얼핏 봐도 나쁜 단수죠? 그래서 단수를 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뻗는 것이 기본 행마법이 되겠고 흑도 한번 밀고 받을 때 잡아서 형태를 정비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기본 정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수를 단수를 만드는 시기와 관련해서 상대방을 빈삼각 또는 나쁜 모양으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이런 단수와 관련된 응용된 형태를 한번 더 응용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효과하는 수가 있는데요. 자, 양걸침을 합니다. 양걸침을 할 때 붙이고 들어갑니다. 자, 이때 막을 때 젖히고 자, 호구를 이렇게 딱 치게 되면 백의 다음 한수는 이 한수죠. 이 한수죠. 어떻게 됩니까? 여기 단수치는 이 한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을 빈삼각 우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한수 이건 아주 중요한 단수가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모양에서 백이 이렇게 호구를 쳐서 약점을 보강을 한다면 요 모양에서 이제 다음에 이제 백이 노리는 것은 호구를 치면 이제 넘어가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요 형태를 지금 뭔가 흑의 입장에서 이제 피해야죠. 이렇게 이제 뻗을 수는 있는데 여기 이제 끊으면 외곽이 튼튼해지니까. 그렇다고 이쪽으로 이렇게 단수 치는 거는 이거는 빈삼각 모양이 아닙니다. 이거는 흑 모양이 빈삼각 모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튼튼한 모양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 단수는 아주 좋은 단수는 아닙니다. 우형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흑이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연구를 하게 되냐면 이런 모양은 한 번 더 이쪽을 끊어서 두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다음에 이쪽을 둬봐야 여기 단수가 너무 기분 나쁘죠. 흑돌이 다 연결되면서 백은 또 빈삼각 우형이 되기 때문에 이거 단수를 맞아서는 백이 아주 나쁘죠. 그래서 이곳을 끊으면 백은 단수를 맞지 않게서 이렇게 뻗어야 됩니다. 이때 단수를 치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 되겠습니다. 자, 이 돌과 이 돌을 교환시켜 놓고 단수. 그 이유를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죠. 자, 이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돌 때문에 빈삼각 우형의 모양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처럼 이거 굉장히 고급스러운 행마법인데요. 빈삼각 모양을 만들기 위한 뭔가 수순을 뭔가 만들어가는 이 과정, 이런 게 바로 이제 고수의 행마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곧바로 단수를 만들질 않고 만들면 이제 이거 끊을 때 이렇게 두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렇게 두는 하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붙여서 두는 것이 이제 보통이죠. 나간다면 이렇게 두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두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순이 여기를 먼저 끊어서 뻗게 한 다음에 단수를 치면 그런 수순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순을 잘 조합을 해서 빈삼각 유형을 유도하는 단수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고수의 행마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세 가지 단수의 경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돌을 잡을 때. 두 번째는 빈삼각이나 우영을 만들 때 단수 친다고 그랬죠. 다음 세 번째는 사석으로 이용하는 단수. 사석으로 이용하는 단수. 돌을 잡힌 돌을 사석으로 이용하는 단수는 좋은 단수다. 그 사석으로 이용하는 좋은 단수에 아주 좋은 예가 또 하나 있죠. 기본 정석. 고목에서 끊쳐. 그 단수 잡아야 되는데 두 점으로 키워 죽이고 잡을 때 이제 두 점은 잡혔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석으로 아낌없이 단수를 쳐서 이용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또 젖힙니다. 잡을 때 또 사석으로 이용하는 단수를 또 활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호구치기.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정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석으로 활용을 한 단수는 좋은 단수가 된다. 자, 돌을 잡을 때, 빈삼각 또는 나쁜 유형으로 유도할 때, 사석으로 활용할 때 이 세 가지 단수의 유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단수를 꼭 해야 되는 그 네 번째 유형의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수를 만들어서 단수를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 경우인데요. 자, 바둑 둘 때 이 모양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날일자. 자, 날일자와 한 칸. 행마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행마법이죠. 자, 그런데 이 날일자는 여기를 두고 이렇게 돌파가 되면 망해버립니다. 기능을 완전히 상실을 합니다. 이런 모양을 흑의 입장에서는 만들어서는 안 되고 백의 입장에서는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한 칸. 한 칸은 자, 들여다보고 똥침을 놓고 돌파하는, 이렇게 분리시키는, 양분시키는 이런 모양이 흑의 입장에서는 아주 최악이고 백의 입장에서는 최고로 좋은 모양이다. 자, 날일자 모양은 이렇게 돌파되는 이 모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자, 바둑을 둘 때 기본 정석에서 자, 붙이고 젖힐 때 이렇게 대젖히는 것은 악수가 됩니다. 악수가 됩니다. 자, 이때 백이 이렇게 단수 치는 거는 엄청나게 또 이적수가 됩니다. 왜냐면 흑이 다 연결이 되면서 스스로 한 칸 모양의 똥침을 맞은, 그래서 끊긴 이런 결과가 되었죠. 이렇게 돼가지고는 백이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도요, 단수치고 나갈 때 이거를 잡는 것이 아니고, 이거 잡으면 이제 사석을 이용하는 단수를 허용하니까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이 망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렇게 대치면 잘 보시면 이 돌과 이 돌이 날일자죠. 아까 날일자 모양 무력화시키는 방법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때 단수를 치는 겁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날일자 모양을 분리시킬 때 단수. 이게 굉장히 좋은 단수가 됩니다. 이을 때 꽉 연결하면 이거는 백의 대성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날일자를 분리시키는 단수, 굉장히 좋은 단수가 되겠습니다. 자, 눈목자를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공을 좀 피할 때 드는 수인데, 자, 협공을 했습니다. 이때 백은 붙이는 것이 좋은 수입니다. 자, 젖히고 끊었습니다. 자, 어떻게 돼야 되는지 헷갈립니다. 지금 뭔가 흑이 지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자,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이 돌과 이 돌이 날일자라는 것이죠. 날일자를 분리시키는 단수는 좋은 단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쪽으로 단수를 친 다음에 나갈 때 이으면 부분적으로 성공이죠. 날일자를 분리시켰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뻗으면 한 점이 잡혔죠. 한 점이 잡혔죠. 그래서 이 돌이 지금 잡혔죠. 그렇기 때문에
자, 수술을 약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 끊으면요. 이거는 앞을 내다보면서 사석으로 이용하는 단수입니다. 예? 자, 나갈 때 이쪽으로 단수 칩니다. 결론적으로 나갈 때 있는 것까지가 기본 정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는 것이 이제 사석으로 뭔가 백의 날일자를 분리시키는 단수가 되겠습니다. 정석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기를 두고 씌우고 한 칸 똥침을 놓고 잡고 있기까지가 기본 정석이 되겠습니다. 자, 날일자로 이용하는 또 다른 경우의 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높은 중국식 보석 실전에 많이 등장을 하죠. 자,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붙이고 뻗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때 여기를 이제 붙이는 수가 있는데 젖혔습니다. 보통이라면 이렇게 뻗는 겁니다. 뻗고 내려서면 뭐 이렇게 들어오면 가장 무난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끊었습니다. 끊었어요. 뭔가 노림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뭔가 단수를 이용해서 날일자 분리시키는 형태의 응용인데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재밌는 수가 있어요. 흙이 보통이라면 이제 잡아야 되는데 잡으면 잡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석으로 단수를 이용합니다. 자, 이으면 또 이용합니다. 딸 때 이렇게 이제 호구를 치게 되면 백이 형태가 정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잡는 거는 이제 이쪽 사석으로 이제 활용을 당하니까 자, 잘 보시면 이 돌과 이 돌이 날일자니까 날일자를 분리시키는 단수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걸 노리고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거는 흙이 백의 작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걸리는 것이에요. 자, 이어주기만 하면 이어서 이거는 흙이 성공입니다. 날일자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흙이 성공인데요. 자, 나가지를 않고 잘 보시면 이 돌과 이 돌도 날일자이지 않습니까? 이 날일자이기 때문에 흙이 단수를 쳤을 때 백이 역으로 단수를 치는 수가 성립이 됩니다. 자, 여기를 잇는다면 돌파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날일자가 완전 돌파가 돼버렸고 한 칸도 이렇게 돌파되는 모양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흙이 망한 거다. 백의 계략에 말려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석은 뭐냐면 그래서 정석은 흙이 이곳을 두는 것입니다. 백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날일자가 돌파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막아야 되고 흙이 이렇게 이제 내려선다면 호구를 치게 됩니다. 계속해서 잡고 눈목자로 달리기까지 서로가 둘 수 있는 기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날일자 단수를 이용해서 날일자 돌파하는 어떤 그런 형태와 관련돼서 아주 재밌는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목에서 3~3에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자, 씌우면 붙입니다. 자, 이때 이제 뻗고 여기를 이렇게 이제 붙이는 게 맥점입니다. 여기서 이게 잡으면 안 됩니다. 젖히면은 끊을 때 응수가 없어요. 잡으면 날일자가 분리가 돼버립니다. 이거는 흙이 망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쪽으로 젖히면 안 되고 바깥으로 젖히면 어떻게 되냐? 이때는 이으면 또 안 됩니다. 여기 꽉 이어서 흙의 외세가 좋아지니까 요때 또 끊는 것이 또 아주 기분이
예, 좋은 수입니다. 맥점입니다. 자, 잡아라 이거죠. 어떤 수가 있습니까? 단수 쳐가지고 이을 때 돌파를 해버리면 흙이 아주 나쁜 결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흙도 정수는 이렇게 이제 뻗는 것이 그래서 정수입니다. 벽이 한번 밀고 받을 때 정석은 여기를 두고 이렇게 뻗기까지가 기본 정석입니다. 실리와 세력의 갈림이 되는 기본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날일자 분리와 관련돼서 아주 재밌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붙일 때 젖히면 끊는 거, 이 수가 좋은 수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날일자 단수 분리와 관련돼서 또 다른 정석도 있죠. 자, 백이 3, 3에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두고 받을 때 날일자로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자, 이 수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많이 두었던 수가 바로 이제 날일자로 붙이는 수입니다. 자, 이때 여기를 젖히면 망하는 겁니다. 끊겨갖고 대책이 없어요. 잡으면 단수 치고 이어서 날일자가 돌파되면 흙이 망한 겁니다. 젖힐 수가 없습니다. 안쪽으로 못 젖힙니다. 자, 이렇게 젖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젖히면 또 파고들 때 응수가 또 어렵습니다. 여기 두면 잡혀버리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날일자로 두면 붙이면은 이렇게 뻗는 것이 기본 정석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젖혀서 있고 호구 칠 때 여기까지가 기본 정석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미는 게 큰 것이긴 하지만 꼭 선수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어떤 단수를 이용해서 날일자를 분리시키는 이런 수법들 꼭 알아두시고요. 단수를 이용해서 날일자를 분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 칸을 분리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협공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높게 걸치는 수가 있는데요. 자, 붙이고 젖히고 끊고 이때 여기를 붙이는 것이 해마법입니다. 이때 흙은 요거를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고 이렇게 뻗기까지가 이제 기본 정석인데 이때 이렇게 젖히면 이제 이거는 흙이 망합니다. 날짜 단수, 한 칸 단수 이게 다 응용이 돼 나타나는데요. 이때는 잘 보시면 이 돌과 이 돌이 지금 한 칸이지 않습니까? 이 한 칸을 백의 입장에서는 단수를 이용해서 돌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두냐면 단수를 칩니다. 나갈 때 또 단수를 칩니다. 나가야 되는데 또 단수를 치고 나갈 때 또 단수를 치게 되면 완전히 분리가 돼 버립니다. 흙은 상하가 분리가 되고 이렇게 뻗어버리면 이거는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수습이 안 됩니다.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단수를 이용해서 한 칸을 분리시킬 때도 유력한 수법이 된다. 한 칸 모양 분리시키는 거 수순 이런 수순을 한 칸이 분리를 시킬 수 있을 때도 단수가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단수 활용법 이 네 가지 경우를 함께 공부를 했는데 함부로 단수를 만들지 말고 이 네 가지 경우를 잘 고려해서 실전에 활용하시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